새로운 터미네이터의 등장과 함께 저항군 지도자 존 코너의 성장을 다룬 이야기 터미네이터 2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미래에서 발발한 전쟁, 인간의 파멸을 가져온 이 끔찍한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전편의 1.5배로 기운 세트장에서 터미네이터의 뼈대가 되는 엔도스켈레톤을 스톱 모션으로 한 땀 한 땀 촬영했다고 합니다. 1편의 흥행으로 훨씬 더 많은 제작비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Terminator 2 had an A budget, and that included coming up with original devices and machines, weapons. 여기에 스크린 프로세스라는 촬영 기법으로 배경을 틀어둔 뒤 실물 사이즈를 앞에다 두고 따로 움직여 한 화면을 완성합니다. 이는 여러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 배우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기점을 통해 금액적인 부분을 포함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가 과거로 전송되고 전편의 악역이었던 T-800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바이커들이 몰려있는 술집에 들어가 원하는 물품을 얻는데요. 역시 선글라스는 멋을 위해 포기할 수 없. 사실 선글라스는 전작에서 이어지는 터미네이터의 모습을 가져와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착용했습니다. 자신이 기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착용한 물품. 이를 이어 2편에서 바로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터미네이터의 임무 수행 방식은 변함없다는 것을 표현했으며 존 커너를 통해 인간적인 요소를 배우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로 사용되는 것이죠. 새로운 터미네이터 T-1000도 전송을 마칩니다. 우리가 알던 T-800과 달리 슬림한 체형을 가진 이 모습은 애초에 제임스 카메론이 생각했던 터미네이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인물로서 주변 인물들의 녹아드는 마치 암살자와 같은 역할이었죠. 이것이 아놀드와 미팅하며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었지만 아무튼 영화가 오래전에 개봉한 만큼 이미 많은 정보가 풀려있어 우리는 누가 착한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요. 사전 내용을 알지 못했던 당시는 T-800이 악역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소 폭력적인 방법으로 옷을 구하는 모습은 확신을 더해주는 듯 했으며 T-1000은 그냥 기절시키는 방법으로만 보여 극명하게 대비됐으니까요. 그리고 두 터미네이터가 마주치는 이 장면에 이르러서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Get down. 이를 위해 영화 예고편도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 터미네이터의 제작 공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복선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1편을 통해 사라의 정보를 알고 있는 카일리스와 그렇지 않은 T-800의 행동을 비교하며 차이를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존 코너에 대한 정보는 기밀사항이었기에 저항군 측에서만 그 정보를 가질 수 있었으니 사전 정보를 알고 있던 T-800이 한 발짝 먼저 움직였던 것과 There was a guy here this morning looking for him too. Yeah, big guy on a bike. 보기만 한 것으로도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반면 T-1000은 존 코너의 모습을 알지 못했으니 그에 준하는 정보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Do you have a photograph of John? 한편 해당 장면에서는 배경에 개소리가 들립니다. Do you have a photograph of John? 개는 터미네이터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능숙한 감정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훨씬 더 발전된 터미네이터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편에 있었던 일로 정신병원에 수감 중인 사라 코너. 다부진 몸에 여전사 소울이 벌써부터 전해지는데요.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웨이트리스였던 그녀가 카일을 통해 암울한 미래를 대비하게 되었으니 오랜 시간 이를 위한 단련을 해왔다는 걸 알려주는 모습이죠. 따라서 린다 해밀턴도 이러한 사라 코너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군대식 훈련을 받으며 여러 무기를 사용해봤다고 합니다. Anybody not wearing 2 million sunblock is gonna have a real bad day. 그녀의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인물은 심리학 전문가 실버맨 박사입니다. 1편에서 카일리스의 취조를 맡기도 했으며 With the 132nd under Perry, from 21 to 27. 그 기억이 강렬했는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잊지 않고 있었죠. He was from the future too. The year 2029. 실버맨 박사가 언급한 연도는 당시 미래 배경의 연도입니다. ATM을 해킹한 존과 친구는 현찰을 정리하다가 사라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That her? 이 사진은 1편 마지막에 찍힌 사진으로 다름 아닌 카일리스가 미래에서 간직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그가 과거로 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 물건이었기에 진실을 아는 존 코너가 가지고 있다가 건네야 하는 설정을 반영한 것이죠. It came from. You know, I asked them that very same question once, and you know what they told me? Don't ask. 사이버다인에서 연구 중인 기술, 그 토대는 미상의 CPU와 로봇의 팔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부품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알 수 있으나 1편 삭제 장면에서 더욱 명확한 언급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T-800과 T-1000의 전투, 유리창이 깨지며 날아가는데 이때 사진기를 들고 있는 인물은 공동 각본가 윌리엄 위셔라고 합니다. 그가 놀라며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바로 전편에서 T-800에게 공격을 당했던 경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T-1000은 액체금속 터미네이터라는 설정으로 특성상 CG의 사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면에 투입하기엔 여러 문제가 산적했으니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은 최대한 그 방법을 찾아 구현했고 절대 할 수 없는 장면만을 CG로 넣을 수 있도록 순위를 나눠놨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CG로 만들어진 장면과 그렇지 않은 장면에서 눈에 띄게 질감 차이를 보이는 걸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장면에서 당시의 특수효과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표현되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중 존 코너를 추적하다 차가 폭발하는 이 장면은 CG의 활용도를 보여주면서 1편의 오마주를 담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의 꿈에서 비롯된 금속 로봇이 일어나다에 부합하는 모습으로서 터미네이터가 그 어떤 충격에도 멈춤없이 따라 붙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사라 코너가 감금된 병원에 도착하는 T-1000.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 병원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이는 삭제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존 코너의 양부모를 죽인 뒤 그의 방을 뒤져서 사라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That this thing can imitate anything it touches? Anything it samples by physical contact. 외모를 변형시킬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T-1000. 이때 이 인물은 CG가 아닌 실제 쌍둥이 배우를 섭외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즈음에 T-1000이 사라 코너의 모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린다 해밀턴도 쌍둥이였기에 동생 레슬리 해밀턴이 그 역을 맡아 한 화면 안에 두 배역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T-1000이 병원에 잠입하고 있는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라 코너. 더글라스라는 인물을 격하게 치고 도망가는데 본편에서는 이렇게 할짝 있는 장면만 나온 것에 비해 확장판에서는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어 보다 더 따끔한 보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라가 때리는 직원은 스턴트 감독 조엘 크레이머의 카메오 출연이라고 합니다. There are 215 bones in the human body. That's one. 성인의 뼈는 206개라고 하네요. 터미네이터의 등장으로 기겁하며 물러서는 사라. 그녀의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터미네이터는 이전의 터미네이터와 엄연히 다른 모델. 이에 카일의 대사를 부여해 그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강조시킵니다.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병원을 빠져나와 어느 주유소로 이동하는 코너 일행. 이때 이 주유소의 로고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 어비스에서 나왔던 벤틱 석유의 로고입니다. 어비스는 CG를 사용해 T-1000을 구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죠. The Skynet funding bill is passed. The system goes online on August 4th, 1997. 미래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질 때 유난히 앞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앞유리에 대사를 적어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딱딱하고 어색한 모습이 오히려 로봇처럼 보여 오케이 됐다고 하네요. She denies it totally, of course, like she got something stuck in her eye. 이 장면은 터미네이터 2에서 가장 먼저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에 따라 유독 어려 보이는 에드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촬영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겪으며 변성기가 찾아왔기에 일정한 목소리를 유지하고자 초반 모든 장면에 대한 후시 녹음이 진행됐습니다. You're like a machine underneath, right? But sort of alive outside? 그러나 이 장면은 T-800과 감정적인 관계를 쌓아가기에 부드러운 분위기에 어울린다고 판단, 일부 보정만 하여 후시 녹음이 아닌 당시의 목소리를 그대로 살렸다고 하네요. Why do you cry? You mean people? Yeah. I don't know. 사라 코너가 매번 꾸는 꿈.
평화로운 일상에서 핵폭탄이 터지며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마는 참혹한 미래. 그 모습은 놀이터를 통해 그려집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 즉 미래가 자라는 곳입니다. 영화는 이 놀이터를 통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죠.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결국 삭제됐지만 확장판에서 모습을 보인 이 장면 역시 어떤 미래로 개척해 갔는지를. 한편 사라가 함께 놀아주고 있는 아이는 실제 린다의 아들 달튼이라고 하네요. No fate but what we make. My father told her this. 카일이 말했다고 하지만 1편에서 정확히 대치되는 문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삭제 장면에서 카일이 아닌 사라를 통해 같은 문장이 확인됩니다. There's no fate but what we make for ourselves. 사이버다인에 잠입해 연구 중인 자료를 폐기하기 위해 노란색 플라스틱 통으로 폭파 장치를 만든 일행. 이 통에는 폴리다이클로닉 유더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영화 아웃랜드에서 나온 약물의 이름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웃랜드를 연출한 피터 하이암스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기에 재미삼아 넣었다고 하네요. Stay here. I'll be back. 전편에 그 대사를 넣은 것은 차를 가지고 올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I'll be back. 헬기를 타고 쫓아가는 T-1000. Get out. 역시 전편의 대사를 통해 Get out. 터미네이터 포지션을 보여주는 모습과 더불어 운전자를 죽이지 않고 내리도록 한 것은 1편을 떠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때 그의 손이 여러 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T-1000이 얼마나 기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를 위해 의도한 형태로 헬기를 운전하며 총을 쏘기 위해서는 4개의 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형한 것입니다. 끝내 제철소에 다다른 여정. 부글부글 쇳물이 녹아튀는 현장은 당연히도 실제 쇳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의 안전을 위해 물을 비롯 배합된 액체에 조명을 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촬영 현장은 매우 서늘해서 배우들을 따라다니며 물을 뿌려 땀인 것처럼 표현했고요. 영화 마지막 장면, 고속도로를 비추며 사라의 독백이 이어지는데 The unknown future rolls toward us. 이 장면은 바로 전 사이버다인을 향할 때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이 사이버다인으로 간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발걸음에서 비롯됐으니 비록 대사는 달라졌지만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오로지 나아감으로써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Future, always so clear to me, had become like a black highway at night. 1편과 비슷한 줄거리였음에도 훨씬 더 확장된 이야기로 계획돼 왜 좋은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는 영화였네요. 이 다음부터 시리즈의 진정한 종결자 터미네이터를 만나게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3편 터미네이터 라이즈 오브 더 머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